네. 그럼 일단은 제가 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배몽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전대윤 대표라고 하고요. 배몽 컴퍼니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전 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동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는 배몽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유통망은 자사몰, 웹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신사에도 입점이 돼 있고, 그 다음 뭐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팡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점은 온라인상에서는 저희 웹사이트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원래 기반은 온라인 스토어가 기반이 아니었고 오프라인 스토어가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는 백화점에 몇 군데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라기보다도 조금 제가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스토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수강생 분들이 이것을 접목하여서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플하고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50분,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시간이 할애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한번 먼저 저희가 쇼핑몰을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스토어를 하게 된 이유, 그걸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조금 약간 캐치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올리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거를 고객들에게 노출을 하고, 그 노출한 거를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브랜딩을 할 거면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나는 브랜딩 못하겠다. 좀 간단하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옷 하나만 만들어서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런 강의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중간에 끊고 질문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질문을 안 해주시면 계속 궁금한 점이 쌓이게 되니까, 그럼 나중 가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그냥 바로바로 끊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크게 써야 되죠? 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업종을 하게 된 거는 20년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진 않았어요. 처음 저희가 했을 때는 온라인 스토어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요. 제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갖고 있는 조금의 더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장사를 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1인 체제로 운영을 한 거죠. 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그 물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방 쪽에서 제가 이제 1인 체제로 운영을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커져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들하고 조금 좋은 상권에, 아무래도 좋은 상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권리금도 들어가고 보증금도 들어가고 월세도 비쌀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함께 같이 동업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매출을 이렇게 일으켰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3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 스토어를 이제 하나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매출이 이제 꽤 많이 나와요. 매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오프라인 스토어가 굉장히 많아지게끔 돼요. 여기 또 내고 여기 또 내고 여기 또 내고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간 경기도 지방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스토어를 많이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를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일단 옷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제품을 저희가 만들거나 공수를 하거나 어쨌든 제품이 있어야 판매를 할 거니까 그럼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성복 아니면 남성복 성인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생님 만약에 성인복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가게 차리는. 그럼 그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옷을 떼와야. 그쵸. 옷을 떼와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옷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옷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옷을 떼오려면 동대문 가서 옷을 떼오던 아니면 뭐 남대문 가서 옷을 떼오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가가지고 도매시장을 가서 옷을 떼와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유통 단계가 2단계 이상이 거쳐지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도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 물건을 갖고 와서 저희도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산자가 되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마진 구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도 시작한 건 그 방법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다 보는데 운이 좋아서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 쪽으로 쭉 다 이제 커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국한된 옷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매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매출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는 보통 초보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진입하기 되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만들게 되면은 옷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2장 못 만들잖아요. 만들 때 공장도 핸들링 해야 되고 원단도 갖다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2장 3장 못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0피스 만들었어요. 근데 100피스 만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고 해서 100피스 못 팔잖아. 이거 한 종류인데. 근데 한 종류 갖다가 장사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뭐 한 50종류, 100종류 놔야 돼. 그 구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50종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벌써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게 제작을 못하지만 우리는 매장들이 많고 매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가 디자인을 직접 해서 우리가 소싱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원래 물건을 떼다 판 거가 그러니까 판 거가 이제 배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이제 배몽 물건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몽 물건을 전부 다 이제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이라고 하죠. 제도권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옷가게들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저희한테 협업을 하자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시는 로드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로드샵을 기준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로드샵에서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도권, 백화점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브랜딩이 있잖아요. 이 브랜딩을 그냥 로드샵에서 했을 때는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백화점으로 들어갔을 때 장점은 뭐냐?
우리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럼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백화점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제도권 이 백화점이 마케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로드샵을 운영하면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던 아니면 맘카페에 들어가서 뭐를 이렇게 뭐 마케팅을 하던 홍보를 하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화점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론 저희 쪽에서 움직여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는 백화점 안에서 그냥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해주니까 즉 수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끌어온다 이거죠. 백화점. 그럼 저희는 그 안에서 좋은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는 거고 너무 좋죠. 유동 인구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백화점이 수수료를 가져와요. 수수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편이에요. 50%? 네, 50%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의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20%에서 3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근데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시작 너무 작아지나요? 제가 다시 엄청 크게 두 배는 이상 크게 써주세요. 자, 20에서 30%. 35%까지도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30%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통 오케이 우리가 그럼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파는데 30%면 얼마 가져가죠? 아이 3,000원 가져가 3,000원. 3,000원 가져가죠. 그러면 10,000원짜리 팔고 내가 7,000원 갖고 얘네가 3,000원 갖고 얘네가 손님 끌어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에서 30% 가져가면 되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가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 안 벌고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글씨 한 이 정도면 되죠? 네. 네, 자 볼게요. 자, 10,000원이 판매가라고 보자고요. 이게 지금 판매가예요, 10,000원이.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은 뭐 지금 당장 만약에 옷을 떼올 데가 없으니까 동대문 가서 옷을 만약에 떼었다 쳐요, 만약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원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원가가 10,000원이 판매가면 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동대문에서 떼오면은? 2,000원. 아니에요, 2,000원. 평균적으로 괜찮은 옷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1.6, 즉 무슨 소리냐면 6,000원 정도가 원가예요. 그럼 4,000원을 이제 마진으로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가가 10,000원이고 원가가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떤 유통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거 얼마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럼 4,000원 남는 거 아니야? 그죠? 원가 6,000원이잖아요. 그럼 4,000원 남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마진이 자 4,000원이라고 한번 보죠, 그냥 심플하게. 그럼 4,000원 남았죠, 만약에. 그죠? 근데 매출. 네, 그쵸? 그러면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4,000원이 남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도권을 들어갔다 쳐보자고요. 만약에 들어갔다 쳐보자고요. 이 마진으로. 그러면 제도권에서 최소 20%를 가져간다고 치면 10,000원에 20%면 얼마죠? 2,000원. 그쵸, 2,0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도권 수수료예요. 2,000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지금. 4,000원 마진에서 2,000원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4,000원 남는 건데 얘네가 20% 가져가니까 2,000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마진은 2,000원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심플하게 계산했을 때예요. 근데 이게 과연 달까요? 물류비. 물류비 들어가죠. 나의 인건비. 인건비 들어가죠. 광고비. 이런 거는 광고비 들어가죠. 근데 광고비는 빼자고요. 왜냐? 제도권에서 어차피 얘네가 마케팅 해주니까. 근데 인건비, 물류비 들어가는 것도 빼자고요. 그냥 나 혼자 다 일하고 내가 그냥 싹 다 한다 치자고요. 자, 여기서 뭐 빠지냐?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일단 얼마예요? 10,000원 하면 부가세 얼마예요? 10%. 10%. 그럼 1,000원 일단 빠지는 거예요. 그럼 2,000원에서 나 이제 1,000원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 백화점 들어가면
이 끝일까요, 과연? 아니에요. 이건 부가세만 뺀 거예요 지금. 소득세 빼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빼야 되지. 물류비 빼야 되지. 그럼 이거 일하면서 뭐 저 커피 안 사 먹을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거 다 빼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즉 제도권을 들어갔을 때는 마진을 챙기려면 그럼 여기서 뭐가 높아야 될까요? 그렇죠. 판매가가 높이든지 아니면은 원가를 낮추는지,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를 그렇죠. 내가 소싱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의 구조가 두 단계, 세 단계가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야. 아예. 그러면 내가 만들려면 원가를 낮출 수 있고 판매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가를 높이려면 브랜딩을 그렇죠. 이거 잘하시네.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매가를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둘 중 하나. 이건 지금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 오케이,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면 백화점에서 20% 맞는 게 이건 지금 광고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백화점에서 광고를 다 해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목표는 돈을 버는 게 목표인데 브랜딩을 하거나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원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많이 팔아야 돼.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만들 수가 있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브랜딩을 해야 돼. 그럼 이 브랜딩이라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브랜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 브랜딩의 영역은 진짜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저 부분에 진짜 석박사분들 엄청 많으시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저분들 연보 세잖아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딩, 그러니까 만약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 근데 내가 지금 등산을 가야겠어. 그래서 패딩을 하나 사야겠어. 그럼 몇 가지 브랜드 떠올리죠. 그냥 머릿속에 확 떠올리죠. 그냥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신발하면 뭐 나이키 생각나고, 그리고 뭐 나이키 하면은 나이키에서 미는 슬로건 같은 건 Just Do It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게 브랜딩이에요. 머릿속에 박히게. 이 작업은 굉장히 이제 고난도 작업이고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 비전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미드저니로 뭘 만들고 옷을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나면 그 뭐하러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요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그래서 오프라인은 어쨌든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지금 보면 마진율이 10,000원짜리 팔아서 저기다잖아요. 그러니까 6,000원 원가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죠. 우리는 마진율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잖아요. 그러면 5배수였어. 5배수. 우리가 만들어서. 그럼 얼마였냐? 5배수였으면 이게 마진 6,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되는 거죠. 2,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 빠지고 뭐 빠지고, 아니 이거 만약에 백화점 아니고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다고 쳐요. 월세 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놨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5배수의 마진을 보고 이 가격에 만들어서 이 가격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꽤 잘 됐어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이제 제도권에서 협업의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돼서 백화점 매장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네,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제도권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개념은 아시겠죠 지금? 뭐 가격이 어떻게 되고 마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는 거가 머릿속에 있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늘리고 백화점에서도 이제 맞다,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여기 또 빠져야 될 거 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있죠. 백화점 같은 경우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로드쇼, 그러니까 밖에 그냥 내 가게를 냈다고 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어디 아파 만약에
그리고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게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제도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고정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로드샵 하면서도 당연히 고정 비용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가 있어야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근데 하지만 그만큼의 유동성은 좀 떨어지고 고정 비용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비용 나가는 것도 많고 오프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을 했을 때 많은 고객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마케팅을 제도권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라인을 타고 쭉 오프라인 매장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조금 장사를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뽑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장을 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매장 안에서 직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뽑는 기준이? 뽑는 기준? 네. 캐치를 잘하는. 무조건 장사 잘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냐? 오프라인 매장은 장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뭐 어서 오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기준을 장사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딱 보고 캐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장사 못해. 그러면 안 돼. 이 사람 장사 잘해. 오케이 들어와서 좀 배워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장사를 다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 많이 받아요. 예, 뭐 강남 신세계에서 어디 매니저가 와가지고 아니 브랜드 뭐 부장이 와서 팀장이 와서 너 우리 저기랑 일해볼 생각 없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저는 이제 못 도망가게 회식을 많이 시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 잘하는 사람은 기준이 뭐예요? 장사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 네.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을 봤을 때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화하시는 거 편하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전화하는 거 싫어서 카톡으로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전화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왔다가 갔다 왔어. 근데 바로 적응하고 막 같이 노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키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뭐 계속 이제 잘 됐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엄청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네, 코로나가 터져요. 자, 코로나가 터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 10개라고 치자고요. 백화점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백화점 10개 코로나가 딱 코비드19 딱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많이 봤죠 그때 코로나 때. 뭐 사람이 없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백화점 같이 막혀있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하지만 인건비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럼 그게 매장이 하나였어요. 그럼 인건비가 매장 하나치만 나가면 되잖아요. 10개야. 저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는 대기업 분들은 100개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건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인건비가 계속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 인건비는 나가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저희가 로드샵에 있는 매장보다 백화점 매장의 기준을 훨씬 더 많이 잡아놔서 백화점 매장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브랜딩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야 오프라 저도 이제 살면서 제가 81년생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전에 보지도 못했고 물론 이제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지금 같이 계신 분 중에 무슨 뭐 6.25 경험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오프라인 매장이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팬데믹이 오거나 하면은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힘든 상황을 버텨 나가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그냥 믿고 가. 왜냐면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랐으니까. 이걸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을 확장을 해요. 예, 이제 그때가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 딱 얘기하면 저는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들이 지금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아무 지식이 장착이 없는 그냥 완전 생 그냥 예, 그 상태로 야 우리 온라인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백화점에서도 온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있는 내가 매장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입점이 돼 있으면 백화점 안에 그 백화점 안에 쇼핑몰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시키면 돼요. 그럼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것도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백화점 수수료가. 그렇죠? 근데 그게 꽤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됐어. 계속 하면 됐어. 근데 문제는 그쪽은 저희가 힘을 들여서 거기다가 공을 들여서 만약에 뭔가를 이룩해 놓잖아요. 그러면 갖고 가. 그쵸. 아니 갖고 간다기보다도 남들- 내 재산이 안 돼. 남들 네, 내 재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하되 백화점. 온라인을 하되 자사모를 해야겠다.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하자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하는데 웹사이트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일단은 뭐 도메인 하나 샀겠죠, 그죠? 그럼 도메인 사서 이제 만들어는 놨겠죠.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 사진은 올려야겠죠. 왜냐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봐야 되니까. 그럼 사진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도 영역이 온라인에서 촬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촬영을 하면 뭐 일단 뭐 촬영하실 분 뭐 누구 없어요? 해가지고 이제 뽑아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그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남을 시키기가 좀 괜찮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찍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저기 남대문 옆에 가가지고 이제 DSLR 카메라 사가지고 이 땅바닥에 놓고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올리면 어떻게 해서 보정 같은 거 하나도 할 줄 몰라. 뭐 포토샵도 몰라. 그냥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진이 엄청 있겠죠. 그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누가 사요? 솔직히 해가지고 누가 사요? 왜냐면 뭐 이거는 이따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고객들은 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신뢰감이 있어야지 거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뭐 땅바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누가 사냐고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가격도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가격도 올리고 구매는 돼. 아무도 안 사지. 근데 들어오지도 않아.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 뭐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뭐 심지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건 야 내가 할 영역이 아닌데 이건 내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촬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구조를 변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이런 프로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거기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온라인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온라인 매출이 일단 온라인 매출 말씀드리기 전에 온라인 매출을 어떻게 해야지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자, 자사몰은 어느 정도 괜찮게 됐었, 그러니까 모양새는 괜찮게 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마케팅을 몰랐죠. 광고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지금 백화점에서 하는 우리 대목 매장 고객님들이 우리 사이트를 들어와서 당연히 사줄 줄 알았거든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야. 하루 방문자 뭐 8명. 근데 그 중에 이제 3, 4가 나야. 네.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만든다고 땡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명단한테 문자를 한번 보낸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오픈을 했으니 들어와 달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 들어왔어요. 100명이 유입이 됐는데 100명 중에서 저는 들어오면 오케이 한 20명 정도 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의 극명한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 뭘 느꼈냐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우리 매장에 왔어. 그러면 자꾸 구워 삶으면 돼. 어떻게든 팔면 돼. 그냥 어떻게든 그냥 팔면 돼 그냥. 그럼 파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안 돼. 누가 들어오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가 보여주는 플레이로 이 사람이 판단을 해서 사든 말든 해야 돼.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갑자기 들어왔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제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하고 틀린 게 온라인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사람 한 명에 대한 맨파워의 능력치에 따라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갈려요. 어마어마하게 갈려요.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루에 500만 원 팔아. 근데 장사 못하는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맨파워에.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신뢰감을 주고 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광고 마케팅 이전에 어쨌든 100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100명이 들어와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디? 상세 페이지에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보고 내가 말은 못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거기서 읽고 나서 판단을 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조금 느꼈죠. 근데 이거랑은 완전 틀린 거구나. 근데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는 원래 제가 오프라인 매장할 때 사람을 뽑았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뽑아서 매출을 많이 끌었잖아요.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랑 반대 같은 사람들이 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서 팔으라고 하면 진짜 잘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으라고 하는 그 과정이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우리 김지혜 대표는 그런 걸 좋아하겠지.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근데 저랑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매 전환을 시키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이제 추가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팔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여기서 뭐 이건 여담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가면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네이버 톡톡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사이즈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눌러가지고 개인 채팅하잖아요. 그럼 제가 투입해요. 그래서 채팅으로 팍 써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팍 써가지고 혹시 이것도 같이 사시면 좀 괜찮은데? 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럴 때 제가 돼요. 네, 근데 그것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눈앞에 있는 거를 보는 거고 나무를 보는 거고 크게 보는 사람들은 숲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강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건 어차피 여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상품 상세 페이지를 괜찮게 만들어요. 괜찮게 만든다는 거는 이 사람이 거기 들어왔을 때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물건을 산다. 그럼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글을 굉장히 많이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읽지 않잖아요. 다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보는 시간이 만약에 10초라고 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30초를 보고 있어요. 그럼 30초를 본다는 거는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기 뭐 필요하세요? 근데 됐어요. 제가 알아서 볼게요. 이러면 이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추워가지고 바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렇게 좀 길어져야지 구매 전환율이 높아져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세 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 일단 상세 페이지가 어느 정도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고 좋지는 않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던 마케팅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냥 SMS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여기 지금 뭐 하나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100명 들어오죠. 상세 페이지가 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서 2명 사요. 2명 사요. 어쨌든 2명 산 거 아니야. 원래 안 샀는데. 이런 식으로 2명 사고 4명 사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메인 페이지에 메인 배너에 뭐가 있고 하는 그런 거 우리 사이트 안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고 했는데 문제는 100명 들어왔을 때 2명 산다는 거예요. 너무 조금 산다는 거 매출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안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책도 좀 읽고 뭐 유튜브로 이제 다른 하시는 분들도 좀 보고 막 하다 보니 이걸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명 들어왔는데 2명 사면 구매 전환율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2%인 거죠. 근데 구매 전환율이 10% 정도 되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거 안 되겠지만 5%까지는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100명 들어오면 5명 팔아보자. 그럼 아까 팔 수 있는 방법은 뭐? 안에서 신뢰감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뭔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그 안에서 보여주면서 뭔가를 해야겠죠. 그 뭔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면 무료 배송 뭐 이런 거예요. 무료 배송이니까 뭐 이제 쉽게 살 수도 있죠. 배송비 안 들어가고 그냥 뭐 하나만 사도 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거 입어보고 일주일 안에 무료 반품 가능. 그럼 뭐 한번 입어볼까?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전을 쓰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했어. 딱 했는데 올라갔어. 5%까지. 야,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5%가 들어왔어요. 그럼 100명 들어와서 5명 샀다 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3만 원씩 사요. 그러면 와, 됐어. 오늘 15만 원 매출. 그러면은 뭐 이거 15만 원이면 생각해봐요. 15만 원이야 매출이. 아까 얘기했죠? 원가 빼지, 뭐 빼지, 뭐 빼지, 뭐 빼지. 그럼 딱 이거 15만 원 딱 들어오면은 커피 한 잔 사오고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인건비는 뭐 그냥 아무도.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야 구매 전환율 한 50%를 올려야 되는 건가? 아니죠. 단가를 이걸 올려야지 이거를. 이거 100명 들어오는 거를 10,000명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명 들어오게. 그럼 공세계 붙으면 여기 5% 유지하면 몇 명 살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늘리지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늘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지. 아니 더 공부해야지 물론. 더 공부해야 되는데 홍보. 그렇죠. 광고죠. 마케팅 광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어요. 로드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긴 오는데 되게 찔끔찔끔하. 근데 찔끔찔끔 오는데 잘 사. 좀 잘 팔린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러면 동네 가게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엘리베이터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아니면 전단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저기 뭐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거 붙어 있잖아 플랜카드.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늘리는 방법은 광고였어요. 광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고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광고를 해보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오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구매 전환율을 어느 정도 맞춰놨어. 구매 전환율을 맞춰놨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그럼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광고를 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알려야 돼. 내 사이트를 알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SNS. SNS가 제일 좋죠. 왜 그러냐면 SNS라고 하면은 SNS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광고가 어떤 SNS 플랫폼일까요? 애기 엄마들 많이 하는 인스타. 그렇죠.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돈이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 광고를 해도 무슨 소리냐? 물론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 팔로워가 빵명이었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꾸준함. 내가 그 안에서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물론 이제 그런 걸 할 때 뭐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정보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진짜 거기서 제대로 하고 싶거나 해서 팔로워 수가 올라갔어. 만약에 팔로워 수가 1000명이 됐어. 그러면 내가 피드를 하나 딱 올렸어. 제가 아까 전에 이 100명 들어오게 하려고 뭐 했다고 했죠? 문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SNS에서 1000명이야. 근데 그 내가 피드를 딱 보냈어. 그러면 그 문자 보낸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문자 보내는 거 SNS 돈 들어가요. 인스타그램 피드 올리는 건 돈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요. 피드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1000명일 때 얘기지, 그게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고요. 그걸 올렸을 때 전부 다 보진 않겠죠. 근데 노출은 되잖아요. 적어도. SNS가 광고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SNS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겠죠. 뭐 네이버 보다 보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배너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있죠. 뭐가 있냐면 제가 쓰는 광고는 이따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스타그램 다 하시나요 혹시? 네. 전부 다 하시죠. 인스타그램 피드, 인스타그램 딱 키면 맨 처음 피드 나오죠. 내 팔로우 지금 여기 어제 뭐 했나 나오잖아요.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 고기 먹은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스토리 말고 그 피드에 나오잖아요. 고기 사진 찍고 그러잖아. 그거 막 올리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뭐 나와요? 광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나오죠. 그 광고예요. 그 광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했을 때 내가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이따가 내가 2강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이거를 이제 내 친구 피드 막 보고 막 고기 구워 먹은 거, 수영장 간 거 이런 거 보다가 중간에 뭐가 떠, 만약에 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누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 자사몰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눌렀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저희는 그 광고를 메타 광고라고 하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이쪽으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광고를 써서 이쪽으로 이제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유입을 시키는 거를 뭐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트래픽이라고 해요.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냥 유입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뭐 이쪽으로 어쨌든 사람을 끌어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서 매출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도 뭐 우리 가족 좀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뭐 이 정도 나오게 된 거가 한 얼마 안 돼요. 저희는 워낙 오프라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뭐 2년 조금 지난 그런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은. 네, 그렇게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군데 백화점 매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엄청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이 부분에서 활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옛날에는 백화점 매장에서 막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옷은 웹사이트로 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진으로밖에. 그렇죠? 만져볼 수도 없어요. 땡겨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보고선 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여기를 마케팅화 시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돈 나오는 거가 목적이긴 해요. 돈 버는 거가 목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에 어떤 안테나 매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와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 자사몰에서 운영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매장에 크게 입점을 하는 거, 그거보다도 백화점 매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팝업 스토어로 가죠.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거기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다,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다, 이거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마케팅에 대한 피드백으로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이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옷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인력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런 기계나 뭐 가전, AI, 컴퓨터 이런 거랑 친하지가 않아요. 아날로그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 예,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뭐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사몰을 운영을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아니 옷이 사이즈가 잘못 왔다. 아 이거보다 이걸로 하시죠. 야 옷이 왔는데 색깔이 잘못 왔다. 그러면 우리 CS팀이 CS를 하겠죠. 죄송합니다. 컴플레인 뭐 이거 저희가 뭐 잘못 보내고 뭐 이걸 하겠죠. 그러면 내가 한마디에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고 어떤 채팅 창업의 소통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좋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그분 전화번호 좀 잘 줘봐봐. 전화하잖아요. 그럼 30분 끝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제 물류 직원들이 사람이 아닌지라 정신이 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기분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혹시 지금 받으신 바지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바지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또 그 바지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이에요. 아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스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눈앞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는 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네. 자사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네. 오프라인 매장을 마케팅의 용도로 사용한다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약간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아날로그 스타일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사람을 이제 인력을 충당을 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야 상세 페이지 좀 진짜 들어와서 못 나가게끔 만들어. 너무 매력적이게 좀 만들어 봐봐. 그리고 너 딱 들어갔는데 야 여기 지금 너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 들어갔는데 메인 페이지가 정말 매력적으로 컬러감도 좋게 야 만들어 봐봐. 이렇게 하죠 저는. 근데 이 모든 게 저도 놀란 게 그 AI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심플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진짜 많아요. 특히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AI들이 너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똑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을 고집을 했는데 이건 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로 간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래도 나 오프라인 좋아.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할래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세 페이지 안에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워딩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머리 터져요. 그거 하나 생각하려고 그러면 막 쓰고 지우고 막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특장점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떤 뉘앙스의 느낌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AI한테 심어주면 걔가 기가 막히게 20초 안에 뽑아내요. 그걸 저는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혜 대표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AI 쪽에 있는 그 AI 시스템에 대한 구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구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구독해? 돈 아깝게 나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근데 막상 구독하니까 쓰게 되잖아요. 돈 아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 게 많은 거예요. 자, 한 가지 뭐 이건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오프라인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저도 지금 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메타버스 쪽도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엄청 매력적이고 엄청 시대에 바뀌는 거에 따라가려면 그런 메타버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김재희 대표님도 우리 그 비즈니스 모임 같은 데서 어떤 강의를 할 때도 NFT 이런 부분들도 이제 NFT 뭐 지금 생각하면 뭐 NFT가 뭐요? 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부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향성이에요. 저도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배몽의 방향성은 뭐냐면 온라인 매장의 시스템화예요. 온라인 매장을 사람이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되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AI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을 이제 도입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촬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도 중요한 게 만질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만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결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메타버스 한다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뭐 리니지처럼 계속 그 안에서 막 하루 종일 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좀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러는 거지. 거기 뭐 메타버스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결합이 돼야지 엄청 중요하고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공존해서 가는 거지만 온라인 쪽에 있는 어떤 시스템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강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뭐 어쨌든가 지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지금 AI 쪽에서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뭐라든지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활용을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내가 만약에 그럼 옷을 그럼 만들어 볼까? 오케이 그럼 옷을 하나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했을 때 만들었을 때 그래 이 티셔츠를 내가 쭉 한번 팔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아까 우리 배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그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로 브랜딩을 할 거야. 내가 내 브랜드를 할 거야. 나는 내 브랜드를 해서 이렇게 키워나갈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 두 가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제가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야 난 그냥 티셔츠 하나 그냥 하얀색 반팔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싸게 해가지고 쿠팡 엄청 많이 팔 거야. 난 그걸로 계속 팔 거야. 난 끊임없이 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난 돈을 벌고 싶으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그 바닥이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배몽을 운영하는 거는 두 번째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미션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걸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겠죠.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내가 반팔티를 만들어가지고 쿠팡에 겁내 싸게 팔 거야. 팔고 있어. 팔려. 그럼 나 그럼 파란색도 만들어야겠다. 팔려. 나 빨간색도 만들어야겠다. 팔려. 이러면 그럼 오케이. 나 그럼 이 빨간색 이 세 가지 티를 브랜드를 하나 붙여야겠다. 여기다 뭐 하나 붙여. 팔려. 그럼 나 바지도 만들어야겠다. 이러다가 브랜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있는 거죠. 네, 쉬고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아 10분 쉴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이따가 이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저 시계가 10분 느리네. 네. 네. 그렇게 하고서는 질문 받고서는 이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렇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그러면. 네. 다 지울까요?